네, 안녕하세요. 감성인간입니다. 최근에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강의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남들 다 하는 부동산 블로그 마케팅 안 할 건가요? 라는 주제로 꼭 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고객의 성향을 알아야 돼요. 고객은 디테일한 매물 정보를 얻고 싶어 합니다. 어차피 매물 정보는 네이버페이 부동산 요즘 많이 들어가서 보시죠. 거기 보면은 다 나와 있는데 왜 고객들은 굳이 블로그에 들어가 볼까요? 이거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블로그에서 기대하는 정보가 무엇이냐? 그 매물 정보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정보들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고객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디테일한 매물 정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순한 매매가 관리비, 층수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 있는데 그러한 정보뿐만 아니라 내부 사진이라든지 내부 구조, 인테리어 특징, 특이사항 이런 것들도 이제 알고 싶어서 이 블로그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정보들, 디테일한 정보들까지도 기록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고객들에게 신뢰를 살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블로그를 운영한다? 그랬을 때 디테일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블로거들은, 공인중개사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블로그를 운영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네이버페이 부동산에 하시고 여러 플랫폼을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블로그를 하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디테일한 정보를 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블로그 상위 노출을 통해서 이 고객 유입 자체를 늘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의 매물 정보를 이렇게 올려서 그게 또 이제 블로그 상위 노출이 되면은 그 포스팅을 통해서 또 유입이 발생하고 그게 또 하나의 홍보 효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별로 피상적인 효과이고요.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고객 신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간략한 정보들, 네이버페이 부동산에 나와 있는 수준의 정보들만 나와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별로 홍보 효과를 보지 못해요. 고객들이 더 기대하는 디테일한 정보들이 나와 있어야만 신뢰를 줄 수가 있고 그 공인중개사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의로 이어지게 될 거고 이제 계약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블로그를 운영한다라는 것은 고만고만한 이 부동산들 사이에서 블로그를 통해서 신뢰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하고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디테일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블로그 마케팅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그냥 운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디테일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고객들은 첫 번째로 매물 정보를 궁금해 하실 텐데 그러면 어떤 구성이 되어야만 디테일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부동산 블로그 강의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온라인 영상으로도 이렇게 납품을 시킨 적도 있고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러한 구성을 갖고서 진행을 했었는데 첫 번째로 위치 안내, 가장 상단에는 간단한 위치가 안내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미 아파트의 위치도 알고 또 그 근처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새로 먼 곳으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오시는 길이라든지 어떤 지역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간략하게 도입 부분에 설명을 한 뒤 가장 중요한 매물 스펙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네이버페이 부동산에 나와 있는 수준의 정보들, 평형, 층수, 매매가, 관리비, 입주 예정일 등등의 어떤 기본 정보들을 스펙을 쫙 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디테일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결국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내부 구조에 대한 얘기. 사실 내부 사진이 있으면 가장 좋아요. 고객들은 결국 그 구조를 보고 싶고 사진으로 보고 싶은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미 입주해 있는 그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이런 사진을 확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평면도라도 이렇게 공유를 함으로써 구석구석에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확장이 됐는지, 어떤 공간은 어떻게 되었는지, 수리는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수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간별로 주방이면 주방, 현관, 거실,
방, 욕실 이런 부분들을 공간별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최대한 알아야 되겠죠. 그 정보들을 첫 번째로 알아야 되고, 모르더라도 최대한 자세하게 아는 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 소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어떤 조경, 그리고 주차, 그리고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잘 알고 계시는 고객님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고객님들, 그리고 이제 막 접근해 오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들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주변 상권, 인프라, 교통 환경 이런 것들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 그리고 최근 소식들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를 해주면 아무래도 훨씬 내용이 알차면서 디테일해지겠죠.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신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마무리로서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어떤 조언, 해당 매물에 대한 공인중개사로서의 어떤 코멘트를 남기면서 마무리를 하면 훨씬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결국 어떤 업종이든 마케팅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것은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된 아이디어 그리고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자, 이러한 구성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강의를 해드렸던 사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썸네일이 있을 거고요. 썸네일 밑에는 뭐 매물 위치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매물 정보, 간단한 어떤 기본 정보에 대한 스펙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엔 그거에 대한 해당 설명들이 쭉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내부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실제 사진이 있으면 더 좋고, 없더라도 평면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뭐 단지 소개, 그리고 주변 인프라, 상권 같은 것들을 총망라해서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고객들이 느꼈을 때는 신뢰할 만한 정보다, 그리고 디테일한 정보다라고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정보를 매번 매물 정보에다가 이제 올려야 되고요. 사실은 이거를 매번 남기기 좀 어렵다면 한 번에 어떤 것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물이 올라갈 때마다 해당 링크, 뭐 아파트 단지 소개나 주변 인프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비슷하잖아요. 뭐 같은 아파트 단지의 매물이 계속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 중첩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링크로, 그러니까 따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링크로 첨부를 한다고 하면 더 디테일한 설명이 가능해지겠죠.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부동산 블로그는 고객의 신뢰를 높여주는 수단입니다. 결국에는 디테일한 매물 정보만 올려도 마케팅 효과는 좋아져요. 그 부분에 신뢰를 확실히 살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스푼을 추가한다 라고 했을 때는 고객에 도움되는 어떤 정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보성 컨텐츠를 의미하는데, 정보성 컨텐츠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성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컨텐츠인데,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겠죠. 그럴 때는 이제 전문적인 정보에 고객들은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 공인중개사의 어떤 전문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해당 관련된 지식들을 알고 있는가, 이것들이 중요한데, 그러한 정보들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는 전문적이다라고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매물 정보 안에서도 이 친절함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사전 사후 절차들에 있어서도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다. 그것은 이제 정보성 컨텐츠로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 고객이 초보 부동산 거래자라고 가정을 하고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숙달되고 이미 여러 차례 거래를 한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이제 막 처음 하는 거래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좀 더 자세하고 친절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는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컨텐츠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부동산 아파트 매매 거래 시 매도인 매수인 필요 서류 총정리. 매도인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매수인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거래 시에, 매매 시에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를 총 정리하는 컨텐츠를 작성할 수 있고요. 이때는 검색 노출에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런 컨텐츠로 검색 노출이 돼서 유입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검색 노출이 어떤 나의 고객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블로그 자체의 어떤 지수가 올라가면서 블로그 자체의 신뢰도는 올라갈지 몰라도 사실은 뭐 그게 내 실제 고객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컨텐츠는 어떤 고객 검색 노출의 컨텐츠는 아니고 고객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아파트 매매 시 필요 서류라는 키워드들이 있고요. 이 키워드에 검색을 해보면 인기글에 해당 관련된 어떤 포스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보면은 이제 관련된 게시물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거는 상위 노출된 것들인데 검색 노출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참고하실 때 이런 블로그들을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때 이제 신뢰의 4원칙을 꼭 지키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투명성 있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면 훨씬 더 고객들은 그 공인중개사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부동산 블로그는 이 공인중개사의 가치를 키워주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잘 챙겨주는 베테랑 공인중개사의 일을 맡기고 싶습니다. 뭐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부동산들 많고 또 온라인으로도 많을 텐데 사실 겉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여요. 어떤 부동산이 더 잘 되는, 더 잘하는 부동산인지 육안으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이 블로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블로그를 보면 얼마나 잘 챙겨주는 이 공인중개사인지 부동산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뭐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오다 가다 보면서 저기는 괜찮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라면 이제 막 유입되는 고객이라면 뭘 보고 그 해당 부동산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오프라인으로 지나가다가 이 부동산 매물이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으면 그것 보고 뭐 신뢰할 수도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다른 부동산과의 차별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능하고 내가 잘하는 공인중개사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블로그 마케팅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이제 브랜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확실한 전문성 입증 수단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매물 홍보를 통한 고객 유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 내에서 어떤 신뢰 있는 공인중개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해서 자신의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지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한 어떤 입증 수단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잘 정리되어 있는 부동산 블로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공인중개사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뭐 올해 누적 몇 건 했는지 몇 건 거래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최근 스토리로 담을 수도 있고요.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각의 아파트 매매 거래 당시의 어떤 후기 쭉 지켜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더 챙겨드릴 걸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후기 공인중개사의 소감을 담은 마음을 담은 후기글도 그 전문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실제 고객 후기를 받아서 뭐 카톡이나 문자로 받아서 그것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컨텐츠도 써야 되고요. 그냥 블로그를 꾸준하게 잘 운영하면 그 자체만으로 그 공인중개사의 가치를 키워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마다의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고객이 어떻게 하면 우리 부동산에 신뢰를 할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그게 중요하고 그러한 어떤 고민하는 어떤 결과물들이 이 블로그에 반영이 되고 녹아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블로그에는 고객들은 분명히 감동을 할 것이고요. 어떤 단기적인 효과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면서 자신의 어떤 스토리를 쌓아가고 공인중개사로서의 어떤 가치를 반영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활용을 한다면 충분한 마케팅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공인중개사 합격 이후에 마케팅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매우 높아져서 저에게도 강의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부동산 블로그 대상으로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 유튜브 댓글에서 그 부분에 대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픈 채팅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인중개사 분들이라면 한번 강의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